역사적인 1강 확률과 통계 풍산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상당히 업됐지. 자, 12쪽 순열 1강을 수업을 할 텐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하고 순열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이미 좀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나오는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나오는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뜻을 안다고 해가지고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더할 것인가 언제 곱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티셔츠가 3개가 있고 청바지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티셔츠와 청바지를 동시에 입는 거랑 티셔츠 또는 청바지를 입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거지. 티셔츠와 청바지를 동시에 입는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가 영어로 따졌을 때 at the same time이 아니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청바지와 티셔츠를 동시에 입을 수가 없잖아. 안 그러니? 상상해봐. 티셔츠와 청바지를 동시에 입는다. 약간 좀 이상하지? 그지?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든가 아니면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는 거지 티셔츠와 청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왜 동시에란 말을 썼냐?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는 모두의 의미가 강해. 그러니까 티셔츠 3벌이 있고 청바지 2벌이 있는데 얘를 동시에 입는다는 것은 얘 입고 얘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야. 시간적인 텀이 있어도 상관없어. 물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어도 되지. 하지만 티셔츠도 입어야 되고 청바지도 입어야 돼. 그 둘 다를 모두 입어야 돼. 이때는 곱한다 이거지. 이렇게 곱할 때가 고배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책에서는. 이해됐니? 근데 티셔츠 또는 청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티셔츠 3개가 있고 청바지 2개가 있잖아. 그러면 티셔츠만 입어도 끝나는 거야. 걔가. 그 사건이. 청바지만 입어도 끝나는 거야. 이런 때는 더하는 거야. 이런 때는. 그래서 얘는 5개가 되는 거고 5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할 때는 언제냐? 어떤 행위를 모두 다 해야 될 때. 딱 끊어서 안 되는 거야. 얘하고 얘 하는데 둘 다를 다 해야 돼. 그때는 곱해. 근데 얘만 해도 돼. 그럴 때는 2개를 더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 상황 속에서 얘를 더하는지 곱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 얘는 더하는지 곱하는지. 어떤 행위를 얘 하고 나서 얘도 다 해야 돼. 이 둘 다를 다 해야 될 때는 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더한다. 더하는 거 아니면 곱하는 거잖아.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되지. 그지?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문제 봅시다. 13쪽에 1번 문제 보면은 집과 학교 사이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요. 집이 있고 이렇게 A까지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B가 있고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3가지가 있고 얘가 2가지가 있고 1가지, 2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직통으로 가는 건 없잖아.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이제부터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케이스를. 자,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 집에서 학교를 갈 때 A 갔다가 갈 수도 있고 B 갔다가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고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지? 그럴 때는 케이스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짜증이 나겠지? 자, 그러면 집에서 A 갔다가 학교로 가는 거. 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집에서 A까지 가는 게 2가지잖아. 그지? A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2가지잖아. 근데 집에서 A까지 간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지. 그지?
A에서 학교까지도 반드시 가야 되지. 이걸 모두 다 해야 되지. 이럴 때는 곱하는 거라고. 이럴 때 곱해.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수학에서 이 경우에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겠지. 다시 말해서 집에서 B 갔다가 거기에서 학교 가는 거지. 학교. 그럼 집에서 B까지 가는 게 3가지. B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1가지. 근데 얘네들을 모두 해야 되지? 모두 해야 될 때는 곱한다고 이렇게. 3이라고 이렇게. 자, 다음 3번째.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집에서 A까지 가는 게 2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게 2가지. B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1가지. 집에서 A까지 가고 끝나는 게 아니지. A에서 B까지도 가야 되고 집에서 A까지 가야 되고 A에서 B까지도 가야 되고 B에서 학교까지도 가야 되지. 이걸 다 해야 되지. 모두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4번째.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학교 가는 거지. 집에서 B 가는 게 3가지. B에서 A 가는 게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게 2가지. 모두 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지. 얘는 12가지 이렇게. 그래서 4가지, 3가지, 4가지, 12가지. 이렇게 더하면 11가지지? 그럼 23가지가 되겠네. 23가지 이렇게. 23가지. 경우의 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자,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문제 접근하는 거 케이스를 나눈다. 각각의 경우를 구한다. 다 더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경우의 수 문제 구할 때. 그리고 경우의 수 구할 때 지금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센다야. 잘 센다. 잘 세면 돼. 근데 잘 세는데 어떻게 잘 세야 되냐? 2가지 원칙이 있어. 빠짐없이 세야 돼. 빠지면 안 돼. 자,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경우만 생각했으면 문제 틀렸겠지. 그치? 1번, 2번만 생각했으면. 그래서 빠짐없이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이 있으면 안 돼. 셌던 거 다시 세면 안 된다고. 이 2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 없이 세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많은 걸 경험해야 되지.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어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술술 풀리잖아, 절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정리가 돼야 돼. 아, 요때는 더하겠구나. 요때는 곱하겠구나. 이때는 뭘 써야 되겠구나. 이때는 뭘 써야 되겠구나. 그 쓰는 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그럼 그 도구를 직접 활용하는 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칼이 주어졌어. 칼. 요리하는 칼이 주어졌어. 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칼이 주어졌다고 그 사람이 야채를 잘 썰거나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좋은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리가 될 수도 있지. 근데 많이 써봐야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겠지. 그것처럼 어떤 도구를 배우는 게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해봐야 돼. 요리도 많이 해봐야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배 법칙까지 봤고, 자, 두 번째 순열을 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 자,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 뜻이야.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NPR이야. 자, 그리고 NPR이라는 기호를 안다고 해서 이 단원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기호를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전혀 몰라도. 그 정도로 이 기호는 그냥 수단이야, 수단. 알겠지? 생각을 하는데 도구야, 그냥. 이거 없이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 귀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NPR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 N이 서로 다른 이 P가 뭐냐면 퍼뮤테이션, 순열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퍼뮤테이션의 P자야. NPR이라는 뜻은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뭐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3명을 뽑아 이어달리기 순서를 정하는 거야. 이어달리기 순서.
이어달리기 순서.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달리래. 얘가 두 번째 달리래. 얘가 세 번째 달리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는 5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첫 번째 달리는 애. 그다음 여기서 1명 썼으니까 똑같은 애가 두 번째 쓸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3가지가 되겠지. 얘도 떼야 되고 얘도 떼야 되고 얘도 해야 되지. 모두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이 수학적인 NPR이라는 기호를 써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5P3이라고 나타내. 왜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배열하는 거. 얘네들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까지 하는 거야. 순서 있게 나열까지. 근데 조합은 달라요. 자, 우리의 조합도 나오는데 여기에. 조합은 여기 안 나오는구나. 자, 조합도 잠깐 해보자. 잠깐. 조합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NCR이라고 그래. NCR. 자, 이 NCR에서 이 C는 컨비네이션. 우리 컨비네이션 피자 할 때 그 컨비네이션이야. 이 C자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NCR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NPR은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까지 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를 행동을 한번 끊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NCR이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NCR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까지 해야 NP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팩토리얼을 모른다. 자, 3명, A, B, C라는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A, B, C가 있겠고, A, C, B가 있겠고, B, A, C가 있겠고, B, C, A가 있겠고, C, A, B가 있겠고, C, B, A가 있겠고. 얘가 총 6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3명을 배열할 때 총 여기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3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2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1가지. 얘네들 모두 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고, 걔를 뭐라고 하냐? 3팩토리라고 합니다. 3개를 순서 있게 쭈루룩 나열하는 거야. 그럼 5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면 5팩토리얼이 되겠죠. 5팩토리얼. 5개면 5팩토리얼은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5명이 이어달리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구할 때 5팩토리얼이라고. 얘가 120까지가 되겠죠. 120까지. 자주 나오는 거야. 3팩, 5팩, 그 다음에 4팩은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게 팩토리얼이다. 그리고 이 팩토리얼이 계승이라는 뜻이야. 계승. 이어서 곱한다. 영어로는 팩토리얼. 선생님은 이제 팩이라고 할 거예요. 팩인데 약간 발음이 팩이 안 돼서 팩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약간 이상한 발음이죠. 팩. 그래서 얘는 4팩이면 4, 3, 2, 1 곱하는 거야. 4, 3, 2, 1. 얘도 되게 자주 나오죠. 3팩, 4팩, 5팩 정도는 되게 자주 나오죠. 이거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PR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순서있게 나열하는 거라고 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 R개를 순서있게 나열하는 것까지 해야 NPR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 NC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NCR은 여기 얘를 R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그게 바로 NCR이 되겠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까 얘기해줬듯이 선생님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면은 거기에 수학, 풍산자 고등수학 하 거기에 맨 마지막 4개 강의를 들어보면 돼. 알겠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순열 기본적인 계산하는 거 잠깐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P이다. 6P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라는 거지. 그러면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6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6 곱하기 5에서 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7P3이다. 그럼 7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3개를 곱하는 거야. 7, 6, 5. 210 되겠죠? 이렇게. 5P3. 5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3개를 곱하는 거야. 5, 4, 3, 6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8P2,
8 곱하기 7 56.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6p4 6p4면 6, 5, 6부터 시작해서 4개를 연달아서 곱하는 거야. 6, 5, 4, 3 이렇게. 그럼 얼마까지 나? 30, 10이니까 360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 우리 3번 문제 보면 1번에 7PR이 있는데 걔가 210이다. 이때 R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지.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R개가 될 때까지 연달아서 곱했을 때 210이 되는 거잖아. 그럼 210을 7로 해가지고 해봐. 그럼 여기에 30이 되잖아. 근데 30은 연달아서 곱하는 수 중에서 6 곱하기 5가 되지.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7PR이 되는 거고, 그럼 이 R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연달아서 3번을 곱했으니까 7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R이 3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P이다. N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2번을 곱하면 90이 된다. 90이 된다. 뭐 90을 10 곱하기 9라고 해가지고 N이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N이 1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아니면 N을 연달아서 2번 곱하는 거지. N-1 곱한 게 90이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90이 0이다.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90 되는 거니까 N-10, N 플러스 9 해가지고 N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왜냐면 어차피 자연수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 NPR이라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놈은 R이라는 놈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항상 크거나 같아. 예를 들어서 5P5다. 5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5번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5, 4, 3, 2, 1이지. 근데 5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1까지 곱한 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지?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5 팩토리얼 120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자, 3번. 자, 3번. 잘리겠지? 자, 3번. NP4가 20NP2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여기가 N이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결국에 N은 4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겠지. N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4번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N, N-1, N-2, N-3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20 곱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안 되지만 얘네들이 0이 될 수 없잖아. N이 0이거나 N이 1일 수가 없잖아.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그럼 얘하고 얘는 연달아서 곱하는 숫자지? 연달아서 곱하는데 그게 20이 됐어. 그럼 하나가 5고 하나가 4라는 거잖아. 어떤 게 올까? 얘가 오겠지. 얘가 더 큰 수니까. 그럼 얘가 5니까 N이 7이 되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전개하면 되고. 전개.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되고 20이 되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7하고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N이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똑같죠? 아까 구한 거랑.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번 14쪽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지. 자, 5번 문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5명이야. 5명. 5명을 뭐 A, B, C, D, E라고 해봅시다. 얘네들이 다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일렬로 세우는 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지?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팩토리얼. 계승. 팩토리얼. 계자가 계부할 때. 계자, 승자가 곱한다는 뜻이야. 이어서 곱한다는 뜻이야. 팩토리얼. 5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러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5 팩토리얼. 그래서 5, 4, 3, 2, 1 곱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이렇게. 여기 들어간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2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문제. 5명 중에서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럼 자리가 3자리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겠지. 5명 중에 1명 뽑으니까. 1명 뽑았으니까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얘가 5P3이 되는 거지. 5명 중에 3명을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이렇게. 일렬로 세운다는 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5, 4, 3을 곱하니까 얼마야? 60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런 기호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서로 다른 9권의 책 중에서 R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의 수가 72다. 그럼 그게 9PR이 되는 거죠. 9PR이 7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순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9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곱한다는 거는 근데 9부터 시작해서 연달아서 곱하는데 72가 되려면 9 곱하기 8이 72잖아. 그럼 이 R이 뭐야? 2가 되겠죠. 2. 연달아서 2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거야.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여자 3명 이웃한다. 자,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2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묶음을 하나로 보자. 하나로. 두 번째,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걸 생각하자.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남자 4명에다가 여자 1명 있는 거니까 5명이지 5명을 배열을 하는 거야. 5명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지.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여자 3명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게 3팩토리얼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5팩토리얼하고 3팩토리얼은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외워놔. 얘는 120, 얘는 6. 그래서 곱하면 720까지가 된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15쪽의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지. 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제 원순열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원자는 이제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 원순열이야. 그럼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A, B, C 3개를 배열할 거야. 이렇게 배열할 거야.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3개가 서로 다른 배열처럼 보이는데 같은 배열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원순열하고 그냥 순열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해봐. ABC라고 하면 이게 왼쪽에서 첫 번째라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 일반 순열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고 ABC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가지 모두 다 배열해야 되니까 곱해가지고 6가지가 딱 된다고. 3팩토리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걸 뭐 직순열이라고 하면 돼. 이런 일반 순열들은 딱 기준이 딱 있어. 왼쪽 첫 번째가 딱 기준이 되는 거야. 물론 오른쪽 첫 번째에서 기준을 해도 똑같아. 가지수는. 기준이 되는 점이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으면 어디가 기준인지를 몰라. 그럼 위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위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디가 위인지를 모르죠. 그지? 그럼 이 3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배열이야. 왜냐하면 A 오른쪽에 B가 있고 B 오른쪽에 C가 있지. C 오른쪽에 A가 있고. 봐봐, 얘도 그렇지? A 오른쪽에 B가 있고 B 오른쪽에 C가 있고 C 오른쪽에 A가 있지. 여기도 A 오른쪽에 B가 있고 B 오른쪽에 C가 있고 C 오른쪽에 A가 있지. 사실상 이 3개는 같은 배열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되는 거, 원순열의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 뭘 정해야 된다고?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돼. 얘네들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어. 기준이 되는 놈이 딱 여기야. 딱 정해져 버린다고. 근데 이 원순열은 기준을 정하는 지점을 딱 정해야 돼. 어디를 기준을 할 건지.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원형이 있어. 이렇게 3명 A, B, C를 배열을 할 거야.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어차피 다 똑같다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나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데나 일단 들어가면 돼. 아무 데나. 그럼 여기 A가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 A가 들어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 이거지. 왜? 다 똑같은 가지니까.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가 똑같기 때문에 A가 여기 들어가는 건 1가지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A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똑같지가 않지. 얘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A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나 여기나 회전해버리면 똑같다 이거야. 회전하면. 어디서 보느냐 그 각도에 따라 똑같다 이거지 얘는. 근데 얘는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다 이거지 여기가. 왼쪽 첫 번째. 얘가 기준이 된다 이거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먼저 정해야 돼. 그래서 어딘가에 A를 집어넣어. 그거는 3가지가 아니라 1가지가 된다 이거죠. 1가지. 얘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거니까 일단 얘는 집어넣어놔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가지수가 1가지야 이렇게. 1가지.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리가 번호가 정해지는 거야. A의 오른쪽, A의 왼쪽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A가 A를 봤을 때 이렇게 여기를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A를 봤을 때 A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A가 딱 여기에 배열되는 순간 얘하고 얘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B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그게 2가지. B가 여기나 여기 들어가는 게. 나머지 자리는 이제 C가 들어가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가지수가 2가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A 오른쪽에 B가 있거나 아니면 A 오른쪽에 C가 있거나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안 된다 이거지. 만약에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면 걔는 어떻게 될까? 4명 이렇게 있어요. 4명.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같은 간격으로 있으니까 A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종류가 1가지밖에 없지. 기준이 되는 종류가 1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게 1가지야. 그 다음에 B, C, D는 이제 마음대로 딱 들어가도 되는 거지. 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리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게 바로 3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 D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4가지 아니라 6가지가 되는 거지, 가지수가. 자,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순열일 때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놈을 딱 정해야 돼. 그럼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냐?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해지고 하지만 항상 기준은 똑같다. 먼저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우리 17쪽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왜 쟤를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5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 있어요. 근데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에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원탁으로 배열한대. 그러면 이제 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리가 8개가 있단 말이야. 자, 이 8명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어디인가 앉혀야 돼. 왜? 얘는 자리에 대한 번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는 거지. 한 사람을 가지고 딱 정하는 거지. 걔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여기 딱 앉았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딱 자리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정하는 거야. 그러면 8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이 자리 기준을 정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된다고? 가지수가 몇 가지야? 8가지야, 1가지야? 1가지라고, 1가지. 왜 1가지야? 8가지라는 것은 이 8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지만 1가지라는 것은 이 8가지 중에 어디에 앉아도 똑같다 이거지. 회전해버리면 똑같은 가지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8명 중에 1명을 앉혀버리는 거야, 여기에. 그게 8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고, 1가지. 알겠지?
만약에 그게 8가지가 되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나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건 똑같은 게 되잖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이게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8명 중 1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는 게 한 가지라고,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배열했어. 그러면 이제 각 자리에 대한 번호가 딱 정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머지 7명을 이제 마음대로 배열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 7명을 마음대로 배열하는 게 7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서 7 팩토리얼은 6 팩토리얼이 5팩이 120이었지? 6팩은 720이지? 여기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7이 14, 7, 7에 49, 5040? 이렇게 숫자가 커. 5040까지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것은 이 여자 3명을 이웃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웃할 때는 아까 2가지 얘기했었지. 이웃할 때는 걔를 묶음을 하나로 봐라. 묶음을 하나로 봐라. 그럼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걸 봐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남자 5명을 먼저 배열할 거야. 남자 5명을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여학생을 딱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학생 3명을. 이게 됐니? 무슨 말인지? 남자 5명을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공간 안에 여자 3명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여자 3명은 이웃하게 되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5명 남자를 배열하는 거야. 이 5명 중에 기준이 되는 애 1명을 정해야겠지. 그지? 5명 중에 1명.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5명 중에 1명을 세우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5가지가 아니라. 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 남학생이. 한 가지야. 그러면 이제 남자 4명 남았지. 남자 4명을 배열을 하는 거야. 좀 어려워지지 지금? 남자 4명 배열하는 게 4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남자 5명을 배열한 거야. 원형에다가. 자, 이 남자 이렇게 5명 배열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이 5자리가 생기지? 그 5자리에다가 여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 안 그래? 5자리? 여학생 3명을,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3번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일단, 자, 2번은 이렇게 생각해. 2번은 이렇게. 2번은 남자 5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를 하나로 보자 이거지. 하나로. 이웃하니까. 그럼 남자 5명이 있고 얘 있으니까 총 6명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6명. 생각 잘못해서. 6명 있는 거야. 6명. 6명 있는데 그 6명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 6명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그게 한 가지가 되는 거지. 한 가지. 그게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딱 정했어. 그러면 누군가가 정했으면 이제 나머지 5명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지. 그죠? 5명을 배열하면 되겠지. 얘 5명, 얘까지 해서 6명. 그 6명 중에 1명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게 한 가지야. 그럼 이제 5명이 남을 거 아니야? 5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게 5 팩토리얼이야. 지금 뭐까지 한 거야, 그러면?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을 배열을 했어. 남자 5명과 여자 3명을 배열했어. 그런데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 안에서. 그치?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럼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팩이죠, 3팩.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돼, 모두 다. 그러니까 6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6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게 1 곱하기 5팩이 된다, 그지? 기준 잡고 5명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배열하고 나서 여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묶음 안에서. 그게 바로 3팩이죠. 그래서 얘는 120 곱하기 6 해가지고 7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3번은 달라지는 게 3번은 여자를 띄워놔야 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근데 여자가 3명이지. 여자가 3명인데 여자끼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애는 나중에 배열을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애는 나중에 배열을 해. 알겠지? 떨어져 있는 애들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애들은 붙어 있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먼저 남자 5명을 배열을 하는 거지. 남자 5명. 남자 5명을 배열하는 거야. 남자 5명을 배열하는 게 1 곱하기 4팩이 되겠지. 이게 3번 문제야 이제. 1 곱하기 4팩이 되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남자 5명을 배열하는 게 1 곱하기 4팩이야. 자, 그러면 남자를 이렇게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배열을 했어. 그러면 남자와 남자 사이 공간 안에 여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다가 여자 3명을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여자끼리는 다 떨어져 있게 되는 거지.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이 자리가 5개 있고 그 중에서 3자리 선택해가지고 여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5개 중에 3자리 선택해서 여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5P3이 되는 거지. 그게 5P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얘는 4팩 24고 5P3이 543 곱하니까 60인가? 60? 이렇게 곱하면 14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지? 그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들러앉는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들러앉는다. 이렇게. 자리가 또 8개가 있네. 이렇게. 8개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아야 돼.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아야 돼. 자,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남학생 이 4명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어디에든지 먼저 앉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몇 가지야? 남자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러면 남자 먼저 앉히는 게 기준 잡고 나머지 3명 자리 바꾸는 거야. 그게 3팩이죠. 이렇게 3팩. 그럼 여기 남자 이렇게 앉고 남자가 여기 앉으면 남자 여기 이렇게 배열했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배열한 게 지금 1 곱하기 3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4자리가 있지. 그럼 이 남자가 앉음으로써 이 각각의 자리에 대한 번호가 딱 정해지는 거지. 어디가 어딘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딱 정해지잖아. 그럼 나머지 여자만 이제 배열하면 되겠지. 그게 4팩이 되겠지. 4팩. 이렇게.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4가 돼가지고 144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13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탁자에 78명, 여기 8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때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게 원순열의 응용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 안에 5명을 배열한다고 하면은 4명을 배열한다고 하면은 자, 이 4명 중에 1명을 기준을 잡잖아. 기준을 잡는데 여기 잡으나 여기 잡으나 여기 잡으나 여기 잡으나 똑같은 거야. 기준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딱 한 종류밖에 없지. 그래서 4명 중에 1명을 여기다 배열하는 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누군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얘가 기준을 잡음으로써 각 자리에 대한 번호가 매겨지는 거지. 그럼 나머지 3명을 배열하는 게 3팩이 돼가지고 6가지가 됐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둘러앉는데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기준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거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죠. 같은 거. 왜? 회전하면 똑같잖아. 그죠? 여기에서 보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거랑 요거랑. 이 4개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야? 2종류밖에 없는 거지. 여기 아니면 여기. 봤을 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된다 이거지. 얘하고 똑같은 게 또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똑같은 거지. 그럼 기준이 될 수 있는 종류는 이렇게 색칠한 거랑 이렇게 V자한 거 딱 2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지. 딱. 기준을 잡는 게 2가지고 기준을 잡고 나면 이제 나머지 빈자리가 7자리가 되는 거고 그
그 7자리에 대한 이제 자리에 대한 번호가 이제 매겨지는 거지 이제. 그지? 어딘지. 그래서 걔를 배열하는 게 7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2 곱하기 7 팩을 하면 얘가 5040이래요. 그래서 10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얘 봅시다. 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몇 종류인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자, 여기에 누군가 기준을 잡았어.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애지? 그지?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지.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 얘랑 얘도 같은 거지. 그죠?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얘도 다 같은 거지. 그럼 기준이 될 수 있는 종류는 3종류밖에 없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기준을 잡았어. 기준을 잡는 게 3가지야. 나머지 이제 몇 명이지? 8명이지, 8명. 8명, 총 9명이니까 8팩이 되겠죠. 숫자가 왜 이렇게 커? 그래서 3 곱하기 8팩을 하면 야, 숫자가 너무 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12만 960. 12만 96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얘 봅시다. 얘 이제 3번. 얘는 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이제 이렇게 표시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몇 가지야? 얘는 종류가 5가지지, 5가지. 1번 얘랑 똑같은 거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그지? 2번 얘랑 똑같은 게 얘지, 그죠? 그러면 3번 얘랑 똑같은 게 얘지, 그죠? 4번 얘랑 똑같은 게 얘지, 5번 똑같은 게 얘지, 이렇게 5종류지, 5종류. 자, 그러면 기준을 잡는 게 5종류가 있어, 이렇게. 그럼 기준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몇 개야? 10개지, 총 10개지. 9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5 곱하기 9팩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더 어마무시하네. 181만 4,400이래요. 보통 이제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5 곱하기 9팩 아니면 8팩 이렇게 1, 2, 3, 4, 5 중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보통 시험은.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15번,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자, 얘는 이제 자, 우리가 지금은 이게 원순열 문제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지.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원순열 문제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자기가. 그치? 얘가 원순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순열 문제인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선생님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색을 모두 사용하여 거기다 밑줄 짰고 색칠하는 문제 중에서 원순열 문제는 색을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원순열 문제가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원순열 문제들은 색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표현이 다 돼 있어. 색을 모두 사용하여. 그 밑에 유제 16번도 그렇지 유제 18번도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순열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반드시 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둬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 말이 없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15번에서 4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색깔이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4가지 색 중에 어디를 먼저 칠하는 게 좋을까? 어디를 먼저 칠하는 게 좋아? 여기를 칠하는 것보다 여기를 칠하는 게 낫겠지. 왜?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게 똑같은 게 될 거 아니야. 회전하면. 그치? 그래서 여기를 먼저 칠할 거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럼 여기를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4가지 색 중에 여기를 칠하는 거는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파란색을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치? 여기에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얘나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색깔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파란색을 어딘가에 칠해야 돼. 파란색을 어딘가에 칠하는 게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거지. 한 가지. 이걸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을 여기다 칠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노란색, 초록색 남았고 걔를 여기다 칠하면 되는 거지. 그게 2팩이 되겠지. 2팩. 그래서 얘는 8가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뭐 15번 제대로 이해했으면 17번은 쉽겠죠, 이제. 영역이 5개가 있고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해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칠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5가지. 5가지. 그럼 여기 칠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또 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봐. 그럼 파란색을 여기 다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럼 파란색을 또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 어딘가에다. 그럼 그게 한 가지가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빨간색 칠하고 여기에 파란색 칠해서 이렇게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아무 색깔에 칠하면 되는 거지. 그게 3팩이 되는 거지. 3팩. 6 곱하기 5 해가지고 30.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자, 20쪽 중복 수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복 수녀라면은 중복하여 택하는 수녀라고 했지? 그게 끝이야 그냥. 알겠지? 중복 수녀라면은 우리가 NPR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잖아.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 그게 NPR 순열이고 중복 순열은 N, 파이, R. 초코파이 할 때 그 파이, 그 파이야. N, 파이, R이야. 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R개를 뽑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그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경험상 이 파이라는 기호는 문제 풀 때 거의 안 써. 그리고 이게 중복 순열이라는 걸 몰라도 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이 기호에 얽매이지 말라고. 기호를 안다고 개념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19번 보자. 개념 설명 지금 하다 말고 바로 문제 풀고 있어 지금. 자, 봐봐. 1번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다. 그럼 이렇게 세 자리 정수라고 되게 네모칸 했나 말이야. 네모. 난 네모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네모. 네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란 말이야. 1, 2, 3, 4, 5.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다.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없지? 그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4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이야. 그래서 얘네를 곱해야 되지. 모두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5P3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풀 때도 5P3이라는 걸 몰라도 중학생들이 이 문제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었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그지? 그래서 60개다. 60가지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 2, 3, 4, 5 똑같아.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들어가서 여기는 1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서 그러면 1, 3 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5, 4, 3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5P3을 몰라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1, 1, 3 이런 것도 되는 거고. 1, 1, 2 범죄 식구는 1,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일단 5가지가 되겠지. 똑같이.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똑같이 5가지라 이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5의 세제곱이잖아. 5의 세제곱이잖아. 그리고 얘는 125고. 그치? 얘가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쓴다. 이거 이렇게. n의 r제곱. 왜? n을 r번 곱하는 거니까. 5를 3번 곱하잖아. 얘는 n을 r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n을
이 개수가 R개가 되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근데 n 파이 r을 몰라도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라서 12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바로. 그러니까 이런 기호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기억하는 걸로 개념 정리를 해놓으라 이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나도 문제 풀 때 안 써 그냥 네모 그림 그려가지고 푼단 말이야. 선생님도 그럴진데 학생은 더 그렇겠지, 그지? 자, 굳이 기호로 나타내자면 이거다 이거지.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다. 그럼 그냥 똑같이 그냥 기호 몰라도 돼. 그냥 네모 써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0, 1, 2, 3, 4야. 0, 1, 2, 3, 4야. 그럼 여기에 0은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세 자리 정수니까. 0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 3이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3 말고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럼 3 빼봐. 0, 1, 2, 4. 4개 남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3하고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지? 3하고 0 빼고. 그럼 1, 2, 4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는 거지. 모두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곱하는 거죠. 그래서 48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기호 하나도 안 쓰고 문제 풀 수 있잖아. 이렇게 풀라 이거지 그냥. 기호에 얽매이지 마라. 자, 5개의 숫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얘는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거고. 자,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 똑같죠.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5가지지. 왜? 이제 여기에는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들어갈 수 0, 1, 2, 3, 4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여기 들어가는 건 5가지. 여기도 5가지겠지. 이렇게 곱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얼마나 쉬워. 100가지. 100셈인데 100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22쪽에 23번부터 봅시다. 자, 23번 보니까 모스부호를 사용하여서 모스부호가 얘가 있고 얘가 있고 뭐라고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 영화 같은데 이런 거 봤나?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막 헬프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신호도 보내고 그러잖아. 아주 그런 신호야. 아무튼 그런 신호가 있는데 얘하고 얘를 띠띠 이거지. 얘는 짧게 얘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그러면 얘를 5번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얘나 얘 중에. 그러면 뭐 네모가 5개가 필요하겠죠. 네모 5개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렇게 곱해보면 되지 이렇게. 2를 5번 곱했으니까 32.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굳이 기호 뭐 이거를 굳이 뭐 하자면 2파이 5 뭐 이렇게 되겠죠. 2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지. 5번 뽑는 거지 이렇게. 5번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지. 자, 기호를 몰라도 된다. 자, 25번. 자, X집합이 있습니다. X집합이 있는데 얘는 A, B, C야. 뭐 정의역이 되겠죠.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Y가 있는데 얘는 0, 1, 2, 3, 1, 2, 3, 4. 1, 2, 3, 4야 이렇게. 첫 번째.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우리가 수학하에서 1대1 함수를 배웠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거죠.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도 같지 않다. 요걸 만족하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된다 이거지. 자, 이게 x1, x2가 뭐냐? 정의역의 원소야.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A가 2로 갔는데 B가 2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A가 3으로 갔으면 B는 3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어디에 몰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다 다른 놈. A가 1로 갔으면 B는 1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다 이거지. 자 그러면 A한테 물어보는 거지. 따라합시다. A야. 따라해 얘들아. 이런 거 많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A야. 꼭 따라해야 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야. A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A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왜? 문제가 풀기 어려우니까 A한테 물어보는 거야. A가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A가 마음대로 간다고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럼 넷 중에 하나 갈 수 있으니까 A가 갈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로 갔어. 이렇게. 그럼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빨리 따라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B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B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2 말고 다른 데로 가야지. 왜? B가 2한테 가면 이걸 벗어나는 거잖아. 이 규칙을 어기는 거지. 그지? 얘네 둘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럼 B는 2 말고 다른 데로 가겠지? 예를 들어서 B가 4한테도 갔어. 4한테도. 그럼 셋 중에 하나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C는 C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C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2, 4 빼고 아무 데나 간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 A도 가야 되고 B도 가야 되고 C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4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치? 이걸 굳이 뭐 기호로 나타내면 4P3이 되겠죠. 4P3. 몰라도 되잖아. 근데 풀리잖아. 문제 몰라도. 기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접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중급 수준은 쓰질 않은 것 같아. 현실 세계에서. 수열도 그렇고. 굳이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알고는 있지만 굳이 걔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x에서 y를 그냥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그러면 또 a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함수니까. 그럼 a야 따라해. a야. 따라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a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a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넷 중에 하나지. 그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또 a가 2로 갔어 이렇게. 2로 갔어. 그럼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럼 B는 뭐라고 대답해? 아니지. 2한테 가도 된다 이거지. 함수니까. 함수는 x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로만 정해지면 돼. 오직 하나로. 오직 하나로 정해지면 된다고. 하나만 정해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갔던데 B가 다시 가도 돼. 몰빵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B도 아무데나 4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C한테 물어보면 또 아무데나 간다고 하겠지. 왜? 아무데나 가도 함수로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면 4, 4, 16, 64가 되겠지. 이렇게 64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 문제를 푸는 비결은 뭐야? 물어보는 거야 얘한테. A야, B야, C야. 다 물어보면 얘네들이 다 알려주게 돼.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항상 이거 애들한테 알려주는데 지금은 이게 중복 순열 문제인지 알고 풀지. 순열 문제인지 알고 풀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풀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가 무슨 문제인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그래서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단순히 기호 쓰는 방법, 그 뜻 계산하는 거 몇 개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이 단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을 정말 많이 접해봐야 돼. 그래야 이 단어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 간에 편차도 되게 많이 크고 어떤 애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애는 되게 쉽게 그냥 풀기도 하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야. 자, 27번. 3명의 학생 A, B, C가 있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1반과 2반에 배정하는 방법. 1반과 2반에 배정하는 방법이야. 1반과 2반에 배정하는 방법. 자, 단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 자, A, B, C가 있고 A, B, C가 이제 학생이잖아.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반이 1반과 2반이란 말이야. 그럼 또 여기도 A한테 물어보는 거죠. A야, 너 몇 반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A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얘기하겠지. 2가지. B야, 넌 어느 반에 갈 거야? 아무 데나. C는 아무 데나.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8가지가 나오지. 이거 계산하다 보면 A, B, C가 다 일반으로 몰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이 나와 있는 거지.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어도 좋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8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쉬운 문제지, 쉬운 문제. 자, 쉬운 문제야. 근데 지금은 이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게 보여. 이게 섞여 있잖아. 나중에는 정말 헷갈린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봐야 돼. 자, 이제 29번 봅니다. 29번. 4명의 여행자가 있다. 4명. 뭐 A, B, C라고 해보자 이렇게. A, B, C. 호텔 3곳이 있어. 호텔 3곳.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이 있고 호텔 1, 호텔 2, 호텔 3이 있어요. 3개야.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거기에 단 한 명도 투숙하지 않는 호텔이 있어도 좋다. 어느 한 곳에 몰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또 A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느 호텔로 갈래? 물어보는 거지. 그럼 A도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B도 A가 갔던데 B가 또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B한테도 선택권이 3개가 있는 거지. C한테도 3개가 있고 D한테도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9, 9, 81, 81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A, B, C, D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너 어느 호텔로 갈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유제 문제들 있지? 유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24쪽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이제까지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을 했잖아. 이제 같은 것이 있을 때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야. A, 똑같은 A가 2개 있고 B가 1개 있단 말이야. 얘를 배열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 이건 뭐 그냥 이것만 계산하는 건 되게 쉽지. 왜냐면 얘도 있고 또 뭐 있을까? A, B, A도 있고 그다음에 B, A, A도 있으니까 3가지 딱 나온단 말이야. 이 3가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개수가 더 많아져. 이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할 거라고. 자, A, A, B인데 얘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A1, A2, B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A1하고 A2는 다르니까 얘는 지금 구별할 수 없잖아. 근데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먼저. 그래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면은 3팩이 되겠지. 일렬로 배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A1과 A2가 자리를 바꿔도 여기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같은 걸로 나온다 이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뭐 B가 가운데 오고 예를 들어서 A1, A2, A2, A1 얘랑 B가 여기 오고 이제 A1, A2, A2, A1 이렇게 총 해가지고 이게 6개야. 3팩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랑이 솔직히 실제로는 같은 경우잖아. 그지? 얘랑 얘도 같은 경우고 얘랑 같은 경우고 그지? 그럼 이게 중복이 생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실제로는 3개인데 6개처럼 보이잖아. 그럼 실제로 3개인 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랑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개수로 나눠주라 이거지. 얘네 둘이. 얘와 얘가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니까. 이 2개가. 여기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실제로 구할 때는 이게 같은 경우로 나오잖아. 그냥 A, A, B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준 거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자, 또 아직까지도 또 조금 좀 아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확인 문제 보면은 1번에 A가 몇 개야 이거? A가 큰일 났네 이거. A가 4개, 그지? B가 1개, C가 1개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총 6개가 있는 거지? 6개가 있는 거니까 6팩으로 나눠주라 이거지 이렇게. 6팩을 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A 4개는 구별할 수가 있어 없어? 구별할 수가 없지?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개수로 나눠주라 이거지. 그거를 4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라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밑에가 431이 있고 얘는 6543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6 곱하기 5만 남겠지? 그래서 30까지가 된다. 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때고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1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6개가 있지? 그럼 6팩을 먼저 구해. 이렇게. 그다음에 나눠주라 이거지. 뭘로? A 3개가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3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B 2개로 자리 바꾸는 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줘야지. 중복되니까 다. 2팩으로 나눠주라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럼 얘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6, 5, 4, 3, 2, 1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3, 2, 1이고 얘는 2, 1이고 이렇게 없어지지. 그다음 2하고 되는 거니까 2, 50, 6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총 6개니까 6팩 구하고 거기서 나눠준다 이거야. A 2개 자리 바꾸는 거 2팩, B 2개 자리 바꾸는 거 2팩, C 2개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나눠주라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 2, 2잖아. 이렇게 없어지겠고 이렇게 없어지겠고 나머지 이제 3, 5, 15에서 6, 5, 30에서 3 곱하니까 90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을 해가지고 m 팩토리얼을 p 팩, q 팩, 땡땡땡땡 r 팩 이렇게 해가지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점점점 r이 n이다 이거지. 이런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얘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가 4개 있지. 그죠? 그럼 얘가 P, Q, R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B 1개 있고 C 1개 있잖아. 얘를 1팩, 1팩 해주는 거지. 이렇게. 1팩, 1팩 이렇게.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6이 되잖아. 근데 1팩이 어차피 1이니까 있으나 마나인 거지. 얘 같은 경우도 3팩, 2팩 나와 있는데 여기를 1팩 써도 된다 이거지. C 1개니까. 근데 C는 1개 자리 바꾼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얘도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6이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1팩, 1팩이 있는데 실제 계산에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선생님 빼고 계산을 한 거야. 굳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공식화, 좀 보기 좋게 일반화 시켜놓은 거지 얘네들은. 하지만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몇 개냐? 그거 팩토리얼 해놓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되는 놈 개수만큼 팩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그 31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미 이제 조합을 아는 상태니까 이후에 다시 배우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웠잖아. A, B, B가 있어. 그럼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얘를 배열하는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지.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눠주지 이렇게. 그죠? 5개가 자리 바꾸는 건데 이 A 3개가 자리 바꾸는 거와 B 2개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주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짠짠 없어지고 2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면 이거야. 이 네모라고 이렇게 네모칸 5개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네모칸 5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리 2개를 딱 선택해가지고 B를 딱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5개 중에 나는 여기하고 여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다 B, B를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B, B를 넣으면 나머지에는 A 넣어버리면은 이거 배열하는 거 가지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 5개 네모 중에 2개 네모를 선택해서 B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에는 A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5개 중에 2개를 딱 선택만 하는 거야. 5개 중에 2개를만 딱 선택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 조합이라고 하잖아.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그게 OC이죠. OCE. 그러니까
OC가 뭐하고 같은 거야? 얘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OC가 어떻게 계산해? O 팩토리얼을 앞에 있는 팩, 빼기 팩, 빼기 팩, 뒤에 있는 팩. 이렇게 계산해 주지. 그리고 실제 얘 계산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지. 그지?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준 거지.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들으라고 했었지. 우리 수학하에 나오는 4개 강의. 그걸 듣고 왔으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31번. 31번에 1번 보면은 5개의 숫자 1, 2, 3, 3, 3 이렇게 있다. 이걸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다. 이 5개를 다 써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5개를 배열을 하는 거야. 5개를 배열하는 게 뭐야? 5 팩토리얼이죠. 5 팩토리얼. 그런데 이 3,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똑같지. 그래서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3, 2, 1, 5, 4, 3, 2, 1. 그럼 5 곱하기 4만 남겠지? 그래서 얘는 20까지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2번 1, 1, 1, 2, 2. 여기서 4개의 숫자를 골라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아, 얘를 4자리 정수로 만드는 거네. 4자리. 4자리로 만드는 거네. 그러면 1, 1, 1, 2 이걸로 만드는 거랑 1, 1, 2, 2 이걸로 만드는 거랑 이 2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그죠? 그지? 그렇잖아. 그럼 1, 1, 2, 1 말도 안 나네. 1, 1, 1, 2 이렇게 이 4개의 숫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로 만드는 거는 총 4개니까 4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1, 1, 1, 이 3개의 자리가 이 숫자가 자리 바꾸는 게 똑같지. 그래서 얘를 3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죠. 4, 3, 2, 1, 3, 2, 1이니까. 그 다음 얘는 4개니까 4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 2개 자리 바꾸는 건 똑같아. 2팩. 2, 2개 자리 바꾸는 게 똑같아.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4, 3, 2, 1. 4, 3, 2, 1. 얘는 2, 2 이렇게 되니까 짠짠 없어서 6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케이스를 굳이 나눠서 풀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알면 계산하기가 편해진다 이거지. 편해진다. 자, 봅시다.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33번. 33번 보면 5개의 숫자 0, 1, 1, 1, 2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다. 얘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를 그냥 배열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잖아. 그치?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맨 앞에 1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숫자가 필요해. 그죠? 맨 앞에 2가 오는 거. 4개의 숫자가 필요해. 그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해줘야겠지. 여기처럼 그냥 한 번에 땅 나오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이거지. 좀 뭔가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1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0, 1, 1, 2 이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지. 이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게 거니까 4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근데 1이 2개가 서로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2, 1, 4, 3, 2, 1이니까 4 곱하기 3이라서 12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2를 뺐어. 그러면 0, 1, 1, 1 이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4개니까 4팩이 되는 거고 1,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똑같이 또.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4가지. 그래서 더해가지고 16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미니멈 7개의 문자를 모두 써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해라.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얘가 7개잖아, 7개.
7개니까 7패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M 똑같은 문자가 하나, 둘, 셋 3표로 나눠주겠지. M이 3개니까. 그 다음에 I가 2개 있지. I가 2개. 그럼 2표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N하고 U는 1개씩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7, 6, 5, 4, 그 다음 3팩인데 여기 3팩하고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2하고 4하고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42,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420 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M이 온다. 그럼 양 끝에 M 이렇게 M이 와 이렇게. 그럼 5개가 남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M을 배열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문자 쓰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M 하나 남았고 I가 2개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N 있고 U 있고 이거지. 그럼 총 5개잖아. 5개. 5개면 5팩. 5팩 되겠고 이렇게. 그다음에 I가 2개 있잖아. I가 2개 있으니까 2표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5, 4, 3의 2를 2로 나누는 거잖아. 5, 4, 3까지만 남을 거 아니야? 5, 4, 3. 5, 4, 3 곱하니까 6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M 얘를 하나로 보면 되는 거지. 이웃하니까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I 2개 그 다음에 N 하나 U 하나 이렇게 그럼 총 7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웃하는 건 얘를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지. 5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I 같지? 2표로 나눠줘야지. 2표로. 그 다음 여기서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 이웃하는 문제를 풀 때는 2가지를 해야 되잖아. 묶음을 하나로 본다. 이웃하는 문제는 첫 번째 조건이 묶음을 하나로 본다. 묶음을 하나로 본다.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걸 생각해 줘야 되거든. 묶음을 지금 하나로 봤잖아.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지. 그지? M 자리 바꾸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5, 4, 3 곱하는 거 똑같네 얘도. 그죠? 얘랑 계산이 똑같네. 그래서 얘도 60까지 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상황이 약간씩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지 이제. 단순히 그냥 바로 계산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37번은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 D, E는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C, D, E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C 다음에는 D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C가 D보다 앞에 올 수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A, C, B, D, E 이런 건 되는 거야. C 다음에 D가 오고 E가 오는 거. 이거 괜찮다 이거지. 이런 건 괜찮다 이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D가 예를 들어서 뭐 D가 C 다음에 D가 와야 되는데 D가 여기 오고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C, D가 이 순서대로 와야 되니까 얘네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로. 그래서 원래 A, B, C, D, E를 배열하는 건데 A, B, X, X, X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A, B, X, X, X. 자,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게 5팩이잖아. 5팩에다가 X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5, 4에서 20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걸 배열하다 보면 A, X, X, B, X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얘는 뭘 배열한 거냐면 이거야. A, C, D, E라고 했지. 얘 맨 앞에 오는 게 C고 그 다음에 D가 오는 거고 B가 오는 거고 E가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C, D, E가 순서가 이 순서대로 온다. 그럼 얘를 하나로 봐가지고 같은 문자로 봐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끝난다 이거야. 이렇게 됐을 때 X가 3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맨 앞에 게 C고 얘가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동적으로 배열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최단 경로 문제. 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다음을 구하여라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자,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 자, 이 가로로 몇 번을 가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가거나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가로로는 여섯 번을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A라고 생각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생각해. 그럼 A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여섯 번을 해야 돼.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그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가야 돼.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생각해. 그럼 B가 네 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A, B, B, A, B, A, B 이렇게 됐다고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A 이렇게 되겠네. 그죠? A 여섯 번에 B 네 번이죠. 그럼 A, 지금 얘를 간다고 해봐. 그러면 A, B, B, A, B, A, B, A 뭐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A 6개와 B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최단거리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주면 10팩을 6팩, 4팩으로 나눠줘야 돼. 4팩으로 이렇게. 얘 계산하면 얘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210개가 나온다 이렇게. 믿고 넘어가자. 그럼 두 번째는 P를 거쳐서 가는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이렇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하고 P에서 B 가는 경우의 수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A에서 P로 가려면 자 오른쪽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야 되고 위쪽으로는 두 번 가야 돼. 그러면 A 4개에다가 A 4개, B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P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두 번, 위쪽으로 두 번. 그럼 A, B, B지? A, B, B. P에서 B로 가는 게 이렇게. 그럼 얘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얘를 계산해주면은 15. 얘 계산해주면 6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90까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3번은 뭐냐?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를 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로 직접 가는 거에서 P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120까지. 그래서 3번은 120까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얘를 초등학교적인 발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럴 때 배울 거. 5학년 아니면 6학년 막 숫자 써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훨씬 더 편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편한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뭐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이거야. 자, 이쪽으로 한 가지, 얘 한 가지. 이런 거 한번 기억나나 모르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니까 두 가지 이렇게.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얘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가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올 거니까 네 가지. 얘는 5가지, 6가지, 7가지. 얘는 세 가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는 6가지. 얘는 10가지. 얘는 15가지. 15가지. 그럼 얘는 6가지, 15가지가 21가지 이렇게. 얘는 28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4가지. 산수네 완전히 10, 20. 얘는 35. 얘는 56 이렇게. 얘랑 얘 더하면 얼마야? 84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얘는 126. 126과 84 더하면 210 되지. 그냥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숫자 써가지고. 이 숫자 쓰는 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P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A에서 P로 가는 게 지금 15개라고 구했잖아. 그럼 P에서 B로 가는 것만 해주면 되지. P에서 B로 가는 거. P에서 더 이상해요. 더 이상해. 자, 여기서 이런 건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얘 세 가지, 얘 세 가지, 얘는 6가지 이렇게. 그러면 A에서 P 가는 게 15가지, P에서 B 가는 게 6가지. 15 곱하기 6해서 9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3번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숫자를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자, 41번 같은 경우도 우리 책의 해설 같은 경우는 책의 해설은 거기에 무슨 막 뭐 여기를 따로 그려가지고 막 하고 이랬어. 삶이 힘들어져. 그냥 숫자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알겠지? 이 풀이를 아예 모르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자, 숫자 쓰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노란색이 잘 쓰러지니까. 여기에 값만 정확히 맞추면 되잖아. 그죠? 여기 한 가지. 얘 한 가지 이렇게. 자, 여기는 두 가지. 그지? 얘 세 가지 이렇게. 여기도 한 가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가 몇 가지일까? 여기가 몇 가지야? 여기에 오는 게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잖아. 이쪽에서 못 오고 이쪽에서 못 오잖아. 여기 오는 게 세 가지밖에 안 되지. 여기 왔던 게 그대로 쭉 오는 거니까. 만나지 않고.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니까 여기는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네 가지, 5가지. 아마 고등학교 쌤 중에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되게 유치하니까. 자, 얘는 7가지, 12가지 이렇게 만나니까 얘 11가지, 23가지. 얘는 17가지. 23, 17 더하면 40가지. 정답 확인합시다. 정답 40. 오케이? 숫자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거나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아마 유제 42번을 이렇게 풀어보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될 거야. 완전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어버리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봅시다.